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타임 토마입니다. 저는 지금 푸조의 5008 GT 그 모델을 시승하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푸조차는 처음이에요. 처음 타보는 겁니다.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 유독 인기가 없는데, 글쎄요 이게 그렇게 인기 없을 차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한 지 꽤 됐잖아요. 한 6, 7년 됐으니까 꽤 됐는데 처음 타게 된 것 같아요. 만나기 힘든 차. 만나기 힘든 차인데 이틀째 시승 중인데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먼저 전면부 디자인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푸조 하면은 프랑스 사람들 참 디자인 감각 좋다고 하는데 우리 정서엔 안 맞는다, 그런 디자인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의 푸조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익살스러운 헤드램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의 헤드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거 패턴이 되게 오묘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패턴은, 그릴의 가운데에 있는 패턴은 작아요. 그리고 좌우로 벌어지면서 저 알갱이가 커져요. 그래서 좌우로 쫙 퍼지는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런 그릴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입체적이죠. 그 가운데서 쫙 입체적으로 퍼져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푸조 엠블럼 귀엽죠? 자, 여기에는 5008, 차명인 5008 레터링이 들어가고요. 헤드램프 아래쪽에 그릴에서 이어져 나오는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저게 되게 구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양산형 차에서 프랑스 사람들의 디테일?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 밑으로 쭉 내려오는 이 구렛나루처럼 생긴 거, 어떻게 보면 또 이빨, 사자의 이빨처럼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요게 턴시그널 램프 역할을 하고요. DRL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가니쉬라고 볼 수 있겠죠. 에어홀처럼 생겼는데 막혀 있어요. 요것도 멋스럽게 이렇게 가니쉬를 적용을 해놨고요. 이 범퍼 하단부에 보면 이 에어 인테이크도 되게 이렇게 길쭉한 살들을 적용을 하면서 그릴에 있는 이 퍼져 보이는 느낌과 일관성을 갖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쿼터뷰 멋있죠? 정말 독특한 게 이 보닛의 파팅 라인 이 부분에 여기 크롬 가니쉬가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그 장식을 줬다는 점도 특이합니다. 그냥 두질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강하게 접혀 있네요. 강하게 접혀 있는 이 선이 끝까지 쭉 따라갑니다. 끝까지 쭉 따라갑니다. 그리고 클래딩은 좀 두툼한 클래딩이 들어가서 SUV다운 그런 터프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하단부에도 쭉 이렇게 클래딩에서 이어지는 플라스틱 패널을 통해서 차체를 좀 보호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 위에는 크롬을 이렇게 더 씌워서 약간의 고급스러운 세련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와 도어 라인 그 사이도 크롬으로 좀 약간 굵직한 크롬으로 쫙 돌려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세련된 느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쿼터글래스 부분, 이 쿼터글래스 부분도 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바깥을 볼 수 있어요. 루프 스포일러 쫙 돼 있고, 자연스럽게 뒤로 좀 보겠습니다. 뒤로 올게요. 아니다. 측면부를 보면은 SUV가 아니라 MPV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루프가 플랫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2열 공간에서도 그 루프 공간, 헤드룸 공간이 좀 어느 정도 여유롭게 잡혀져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D가 플랫하게 나와 있으면 트렁크 적재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게 쓸 수가 있겠죠. 뒤로 가볼게요. 하이그로시가 참 많이 사용된 것 같아요. 루프 스포일러도 하이그로시고, 여기에 보면 램프와 램프 사이에 커넥티드 램프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테일 램프 디테일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 둘, 세 개의 그 리어 램프가 있고요. 그 아래로 턴 시그널 램프가 시퀀셜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단부가 크롬으로 이렇게 발판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리플렉터가 들어가고, 요 머플러 팁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거는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머플러 팁. 안이 막혔어요. 이 밑에 여기 타이어가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네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간다는 점. 머플러 팁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운전석 쪽으로 머플러 팁이 달려 있어요. 트렁크를 좀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트렁크가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위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진짜 패밀리카로 쓰기 딱 좋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게 5인승 같은데 7인승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열고 여기를 당기면
네, 이렇게 3열이 생깁니다. 근데 3열이 어른이 타기엔 부족해요. 애들은 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하단부에도 이 트렁크 공간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접을 때는 요 빨간색 요거를 당겨서 이렇게 시트를 싱킹, 왜 이래? 이렇게 시트를 싱킹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덮어주면 트렁크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안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2열이 시트가 보통은 6대4 그런 시트로 돼 있잖아요. 지금 저거는 딱 3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양옆에 시트가 조금 좁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가운데 앉는 사람도 편안하게 좀 앉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3개가 동시에 슬라이딩도 되고 폴딩도 돼요. 그래서 차박하기도 좋을 것 같고 되게 실용성이 있는 그런 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내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 2열부터 좀 보겠습니다. 2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트가 3개의 독립 시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차량들보다 가운데 앉는 사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또한 여기가 플랫합니다. 플랫하게 돼 있어서 진짜 편할 것 같아요. 가운데 앉는 사람이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다만 좌우에 앉는 사람이 이 시트가 약간은 좁다, 일반적인 모델에 비해서. 그리고 이것도 슬라이딩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 시트가 개별적으로 다 슬라이딩이 돼요. 그런 부분은 되게 좋고, 또 2열에서 중요한 게 레그룸이잖아요. 레그룸과 헤드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열 쪽으로 플랫하기 때문에 머리가 안 닿아요. 요즘 거 쿠페형 SUV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닿는 경우가 있는데 머리가 안 닿습니다. 이게 플랫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만큼이 남아요. 앞 시트가 저한테 맞춰놓은 거거든요. 근데도 이만큼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 테이블도 있고. 1열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열 시트가 굉장히 스포티하죠. 무슨 스포츠카 시트 같아요. 이게 GT라인이라 그런가 굉장히 좋은 시트를 갖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트 부분, 앉는 판, 여기가 수동이긴 하지만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허벅지 전체를 받쳐주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스티어링 휠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이 위도 잘려 있어서 헥사고날 스티어링 휠, 그렇게 불러야 될까요? 위아래가 이제 디커처럼 쫙 직각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스티어링 휠 자체도 굉장히 작아서 이런 부분은 저는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게 좀 독특하긴 했어요. 스티어링 휠 자체가 좀 낮고 작아서, 작은 스티어링 휠은 좀 뻑뻑한 느낌이 있죠. 근데 그렇게 뻑뻑하지도 않고 핸들링 자체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 주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가 이 위에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HUD는 없습니다. 이게 높게 돼 있어서 HUD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플로팅 타입의 AVM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AVM 모니터도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운전 시야를 가린다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이것도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작은 건 좀 흠이죠. 이게 푸조 5008이 푸조에서 가장 상위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8인치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그래도 스티어링 휠이 너무 멋있게 생겨가지고. 자, 또 여기 보면은 이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이 공조 컨트롤러가 전부 다 그 토글 스위치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특이하게도 이 잠금 버튼이 여기 있고 비상등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등을 많이 켜다 보니까 큼지막하게 박혀 있는 걸 선호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이 비상등을 잘 안 쓴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숨어 있다시피 돼 있네요. 정말 위급한 상황 아니면은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실내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상하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고, 요 소재 천이긴 한데 세무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독특한 소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여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센터 패시아가 운전석 쪽으로 좀 이렇게 돼 있어서 운전석 중심으로 레이아웃이 짜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운전석과 보조석을 나누는 요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 또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기어 시프터가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데 요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당겨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전자식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면 되는 전자식 기어 시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특하게 생겼어요. 확실히 엄지손가락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 여기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이렇게 있고, 내리막길에서 속도 조절하는 것 같아요. 요건 안 써봤어요 제가. 요거는 시동 버튼, 지금 시동을 한번 켜봤어요. 자, 그래픽 한번 보실래요? 키겠습니다. 클러스터의 그래픽이 이렇습니다. 이게 좀 독특하죠. 옆에 RPM계가 여기 있고 속도계가 여기 있어요. 요거를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이얼로 바꾸면은
아우 느려. 여기 다이얼로 바꾼 거고요. 그리고 퍼스널로 바꾸면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다이얼 타입이 편하더라고요. 네, 다이얼 타입으로 두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열선 시트예요.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좀 스포티하면서도 좀 그런 시트라 그런지 몰라도 통풍 시트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좀 여름엔 좀 더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왜 안 들어간지 모르겠어. 네, 내비게이션이 없고 그래서 폰 내비를 좀 써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실내에서 또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여기 이 윈도우 개폐 버튼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자꾸 뒤쪽을 누르게 돼요. 뒤쪽을. 앞쪽을 눌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뒤쪽을 누르게 돼요. 조금만 더 이쪽으로 당겨져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게 4개 다 원터치라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게 밤에 보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유럽 차들은 보통 이쪽에 저쪽 여기에 그 나이트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여기에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한국 차랑 좀 비슷하다. 여기 패들 시프트 있고 그리고 좀 독특한 게 크루즈 컨트롤 그 반자율 주행 뭐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 보여 이게 운전하면서. 그 크루즈 버튼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처음에는 여긴지 몰랐어요. 막 한참 더듬거리다가 알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여기 왜 이렇게 숨겨놨지? 너무 숨겨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리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요걸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한 곳에 모아놓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다 크루즈 컨트롤 달아놓잖아.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휴대폰 충전기가 여기 있는데 푸조가 처음으로 여기다가 이 휴대폰 충전기를 넣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현대기아에서 요 다음에 푸조 거 보고 현대기아에서도 이 위치에다가 휴대폰 충전기를 넣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USB 포트가 여기 있고 12V C거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의 이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되게 좋죠. 여기 수납 공간 이렇게 있고 수납 공간도 널찍널찍합니다. 여기 또 뺄 수 있고요. 빼니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수납 공간이 되게 넓은데요. 이쪽에 크롬으로 이렇게 돼 있고 세련미를 좀 이렇게 고려한 그런 조치인 것 같습니다. 시펠트 리마인더 있고 네. 자, 이런 부분 되게 좋죠. 이런 부분 되게 개방감이 좋습니다.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고요. 다 열어볼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 상당히 좋은데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실내 다 본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주행하면서 차의 장단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주 오는 그런 코스죠. SUV형 모델을 탈 때 항상 여기를 와봐요. 여기가 이렇게 좀 약간 오프로드 길이 안 깔리는 곳이고 농로라 그래야 되나? 바닷가 옆에 길이거든요. 그래서 과격한 그 오프로드는 아니겠지만 나름의 서스펜션 세팅 같은 거를 약간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여기 오는데 이 5008은 되게 부드러운 세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승차감 위주의 부드러운 그런 도시명 SUV, 패밀리카 그런 세팅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드라이브 모드에 뭐 샌드 뭐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도시명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탈 수 있는 그렇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 하면은 도로가 구불구불하다고 해요. 도로 특성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조 하면은 세계적으로도 핸들링 면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어요. 좋은 핸들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차 역시 핸들링은 되게 좋아요. 감촉도 좋고 기능적인 부분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감촉 부분에서 그러니까 감성 부분에서 약간은 이 쫀득쫀득하면서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뭔가를 좀 조절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핸들링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처음에 이 차를 받고 가속 페달을 전개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약간 좀 야생마 같다, 말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우리나라 또는 한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 독일 차량과는 감성적인 부분에서 약간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그 가속 페달 전개가 약간은 좀 예민해요. 이런 부분은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응하고 나면은 지금 한 1박 2일 정도 탔는데 그 적응하고 나니까 뭐 그렇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 유로 규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거보다도 이 푸조 브랜드가 좀 더 강하게 먼저 대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2리터 디젤 엔진도 없애고 조금 있으면 1.5리터 디젤 엔진을 주력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가솔린 엔진을 주력으로 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전기차 마찬가지로 이렇게 친환경 차 쪽으로 많이 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출난 그런 출력은 아니지만 차를 견인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수준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주행에서 시원하진 않겠지만 괜찮은 수준의 주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제동 성능이에요. 보통은 특히 그 독일차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주행 성능과 제동 성능의 밸런스가 되게 잘 맞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주행 성능이 제동 성능을 압도하는 바람에 강하게 막 스피드를 올리기에는 좀 무서웠죠,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차는 반대입니다. 제동 성능이 엔진 성능을 압도해요. 예전에 현대기아 차들 보면은 브레이크 초반에 담력이 몰려있고 그 이후에는 담력이 확 풀려가지고 세게 밟아도 안 쓰고 막 좀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이 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끝까지 담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제동 성능을 100% 브레이크 믿고 끌어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밟으면은 이 우렁찬 배기음이 인상적이고요.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소리가 조금 더 커져요. 좀 사자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구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르릉 그르릉 하면서. 네, 이 소리가 제대로 들어갈까? 반응성도 조금 더 빨라지는 것 같고요. 차 성향상 뭐 굳이 스포츠 모드로 놓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정숙성 면에서는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초반에 이 앞으로 나갈 때 소음 진동이 조금은 있습니다. 특히 뭐 소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용한 차는 아니에요. 이 디젤 차의 그릉그릉 하는 그런 엔진음이 조금씩 유입되는데 또 어느 정도 속도를 높여 놓으면은 또 괜찮은 정도의 정숙성을 보여줍니다. 요거 클러스터가 이게 운전하다 보면은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잘 보여요. 스티어링 휠을 좀 낮춰가지고 요거를 잘 보이게끔 이렇게 해놓으면은 운전하면서 HUD가 딱히 필요 없을 정도로 시인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게 전부 다 유리 쪽 저 안쪽이 저 보닛 라인까지 저 밑으로 다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시야 밑으로 다 내려가 있어서 시인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게 이 A필러가 많이 누워 있어요. A필러가 많이 누워 있는 관계로 이게 유리가 되게 가까워요. 보통 SUV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유리가 좀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리가 상당히 가까워요. 가깝고 그러므로 해서 이쪽에 쪽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 누워있으니까 아무래도 공기저항 면에서는 좋겠죠. 에어로 다이나믹을 신경 쓴 디자인 같은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A필러가 이렇게 누워있는 차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변속은 이게 아마 아이신 미션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신 8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신 8단인데 물론 DCT만큼은 아니겠지만 변속되는 게 되게 빨라요. 쭉 밟을 때 시원하게 이제 그리고 스트레스 없이 가속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전륜구동 차인데 회전 반경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턴할 때 되게 민첩하게 돌아요. 회전 반경이 좁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되게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관적인 핸들링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은 되게 좋습니다. 진짜 브레이크 성능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이 브레이크 그리고 푸조는 핸들링, 브레이크 두 가지 성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예민했던 그런 가속 페달 전개와 그리고 이 브레이크 이런 부분은 적응만 되면은 상당히 좀 재밌는 그런 주행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약간 야생마 길들이는 맛?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주행 안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차를 제가 되게 막 고속까지 밟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한 160에서 170 정도까지는 밟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속도에서도 안정감 측면에서는 괜찮았습니다. 워낙에 유럽 차들이 이 고속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오히려 저속보다 고속에서 소음 진동이 좀 덜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고속에서 괜찮은 느낌, 주행 안전성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자면은 제동 성능을 믿고 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세게 밟아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제 옵션 면에서 좀 없는 게 있고,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송풍 시트 없는 거, 그 정도
그 정도 빼면은 그렇게 아쉬운 점도 좀 없는 것 같아요. 가성비가 좀 안 좋나? 유니크한 차죠. 유니크한 맛이 있는 차고 즐거운 주행 가능한 차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나 괜찮은데? 좀 남들과 다른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차 선택하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개성 있는 차.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트렁크가 상당히 넓고 그리고 2열의 활용도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패밀리카를 원하시는 분들은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물론 미니밴까지는 아니지만 SUV 중에서는 중형 SUV 중에서는 이제 가족들과 어디 뭐 캠핑을 간다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용도가 이게 최적화되는 그런 차가 될 것 같습니다. 실내 소재도 상당히 좀 마음에 들고요. 디자인 독특한 디자인 되게 괜찮고 착좌감을 말씀 안 드렸는데 시트도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시트가 몸을 어느 정도 좀 밀착해서 등과 어깨까지 쫙 밀착해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주행하면서도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조금 단단한 편이에요. 착좌감 면에서는 차 자체는 부드러운 세팅인데 시트는 조금 단단해요. 이 단단한 부분이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약간 단단하게 세팅된 게 장거리 시에는 더 허리에 무리를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조등의 밝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조등 상향 이게 자동으로 상향으로 갔다가 내려갔다 이게 자동으로 된다고 해요. 지금은 하향으로 돼 있고 어두운 길을 만나면 자동으로 지가 이렇게 전조등을 상향등을 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푸조 5008 시승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들어오면서 조금 생각났던 그런 장점 하면은 역시 연비 출력이 다른 차들을 압도할 정도로 높지는 않은 대신에 연비가 다른 차들을 압도할 정도로 높아요. 그러니까 출력을 좀 낮추고 연비를 좀 높였다. 좀 더 경제적인 차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패밀리카로 쓰기 좋은 차. 그냥 여기 지금 주차하면서 좀 느꼈던 단점은 이 AV 모니터에 후방 카메라가 있을 거잖아요. 후방 카메라가 영상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프리미어 카가 아니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쓴 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패밀리카로 정말 좋은 차 푸조 5008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핸들 진짜 마음에 든다. 화질도 좋고 이 타공도 되게 처리도 좋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남들과 다른 차를 원한다면 이 푸조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